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는데 그럼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금융 환경이 최근 몇 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빠르게 금리를 올렸고 그 결과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된다면 전 세계 경제 흐름과 투자 환경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갑자기 금리를 내리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져올 경제적 변화와 이 시기에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는 특정 산업과 기업까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구체적인 배경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최근 약 3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죠. 당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무려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연준은 불과 1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사실상 0%에서 5.5%까지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이 왔고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여러 지역은행들이 파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준은 긴축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해 2023년 중반부터 금리를 동결하며 숨고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미국 물가 상승률에 대한 연준의 목표치는 2% 초반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 3월 기준 2.8%까지 하락하여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인플레이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점차 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GDP 성장률은 약 2.8%였지만 올해는 1%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이제 금리를 낮춰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준은 올해 안에 최소 2차례의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예고했고 시장도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약 0.5%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전 세계 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금리가 높을 때는 달러의 투자가 몰려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흥국들은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환시장 불안으로 인해 자금이 빠져나가는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자금은 다시 세계 각국, 특히 신흥국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현상은 신흥국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자금 유입이 쉬워지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최근 매우 낮아졌고 내수 소비는 크게 위축돼 있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차원에서 자금 흐름을 촉진시키고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내수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 하면 금리가 오를 때 더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로는 금리가 내려갈 때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대출 금리가 싸진다는 점이죠. 집을 사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들이 금리가 높을 때는 부담스러워서 대출을 미루다가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규모가 늘어나게 되죠.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자산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대 마진입니다. 금리가 인하될 때 은행들은 매우 빠르게 예금 금리를 낮춥니다. 여러분도 은행에 예금을 맡길 때 금리가 내려가면 바로 적용된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는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존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가 내려가는
내려가는 과정에서 은행은 기존의 높은 금리로 받아놓은 대출에서 계속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예금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은행의 핵심 수익인 예대 마진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 전체가 좋아지면서 은행의 부실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가 높을 때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기업이나 가게가 돈을 못 갚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이나 개인의 부담이 줄고 부도율이 낮아지죠. 이렇게 되면 은행은 부실 채권이나 대손 충당금을 쌓아두는 비용이 줄어들어 결국 비용이 감소하고 순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 분야에서도 부가적인 수익 기회가 커집니다. 증권사는 자금 유입과 투자 활성화로 수익이 좋아지고, 보험사는 채권 가격 상승으로 운용자산 가치가 개선되는 효과를 누리죠. 즉, 금융주 전체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이유들을 종합하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금융산업에 관련된 업종들이 의외로 가장 탄탄한 수익을 유지하며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 관련 업종 중에서 상장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봐야 할 회사가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출범 이후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통 은행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실적 면에서도 눈부신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살펴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순이익은 약 4,4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나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대출 총액은 약 43조 원에 달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약 38.5%나 급증하며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입니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고객 수는 무려 2,480만 명을 넘어섰고, 월간 활성 이용자는 1,8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매달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엄청난 강점이죠. 즉, 카카오뱅크는 전통 금융사와 달리 카카오톡을 통한 긍정적 이미지로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평가부터 고객관리까지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고객의 신용을 평가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등 기존 은행이 잘 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차별화를 이뤘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플랫폼 수익의 빠른 성장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단순히 대출과 예금으로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대출 중개, 펀드 판매, 광고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플랫폼 사업 부문에서만 약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26% 이상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네 번째, 카카오뱅크는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 성장 전략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인터넷 은행 설립이나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성장 잠재력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카카오뱅크는 처음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꾸준히 배당을 늘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주주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카카오뱅크는 디지털 혁신, AI 활용, 플랫폼 수익 창출, 글로벌 확장, 주주 환원 확대라는 5가지 강력한 무기를 모두 갖추고 있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지금 시기에 금융주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성장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리 인하 시대에 가장 유망한 산업이 왜 금융산업인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왜 카카오뱅크가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 라는 질문 말이죠. 먼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장의 흐름보다 한 발 앞서는 겁니다. 경제의 큰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남들이 전부 주목할 때 뒤늦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뉴스에서 크게 다뤄질 때는 이미 시장 가격에 모두 반영된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아직 시장의 관심이 비교적 덜한 초기에 관심 기업을 충분히 분석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기간의 설정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투자 전략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을 필요로 합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실적 개선이 확실히 나타나려면 최소 1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카카오뱅크처럼
미국처럼 혁신성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단기적 주가 등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가진 펀더멘털과 가능성을 보고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성장 방향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카카오뱅크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앞으로 금융산업은 단순히 예금과 대출만 잘한다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은행 간 경쟁이 심해졌고 기술과 플랫폼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 됐습니다. 즉 금융산업 내에서도 어떤 회사가 새로운 시대의 금융 트렌드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바로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금융산업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리 크더라도 투자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확신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큰 경제 흐름이 바뀌는 국면에서는 투자 자금을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시대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지식과 전략을 잘 활용하신다면 남들보다 먼저 시장의 흐름을 읽고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말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